4월입니다. 오늘은 바둑알 리뷰를 할 거예요. 이번 클리오에서 비건 쿠션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이거 리뷰해 볼 겁니다. 사실 저는 비건 쿠션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뭐 내가 호의적이고 나발이고 할 게 있나 싶긴 한데, 비건이라는 취지는 되게 좋은데 비건 쿠션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비건의 가치를 좀 떨어뜨린다 해야 돼. 그 비건의 취지가 좋은 건 다들 알지만 비건 쿠션, 비건 화장품은 별로야, 그런 인식들을 심어주게 되는 약간 그런, 뭔지 아시죠? 좋은 것도 있지만 10개 중에 8개는 퀄리티가 되게 별로란 말이죠. 그래서 요 쿠션들 리뷰할 때도 비건치고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 쿠션들이 별로라면 얘네는 비건이라서 별로인 게 아니고 그냥 얘네가 별로인 거예요. 그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 클리오 비건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클리오 비건웨어 히알루론 세럼 쿠션, 두 제품 다 리필 포함 45,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SPF 45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로 저는 진저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얘네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약간 바둑알 같이 생겼는데 무광 처리돼 있어가지고 되게 세련된 느낌이.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쿠션이 좋았으면 좋겠다. 얼굴에 반반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 얼굴에 히알루론 세럼 쿠션 발라줄 건데, 일단 이 퍼프가 기존에 저희가 쓰던 에어퍼프 쿠션 퍼프들이랑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 얼굴에 닿는 부분이랑 손가락을 끼는 부분이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만졌을 때 되게 부들부들 서걱서걱거리는 느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쿠션 내장 퍼프는 얘가 히알루론 세럼 쿠션이어서 되게 촉촉한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 흐물통흐물통 거릴 줄 알았는데 되게 단단합니다. 살짝만 톡톡톡톡 두드려도 이렇게 묻어나와요. 배 양 조절해주고 얼굴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바르면서 느끼는 건데 알코올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수분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날아가가지고 건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발랐을 때 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되게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막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도 보시면 히알루론산 세럼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완전 물광 찰방찰방한 그런 피부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 아니고 그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같은 엄청 글로우글로우하지 않지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입니다. 약간 비슷하다, 비글로우 쿠션이랑. 커버력도 좀 낮은 편이고 얇기도 되게 얇아요. 근데 촉촉함은 비글로우 쿠션이 조금 더 촉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 옆에 붉은기 커버해보도록 할게요. 코 옆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 확실히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은 느낌이 들진 않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피부 좋으신 분들이 더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저는 비글로우 쿠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피부가 막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냥 가볍고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아서 피부가 편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쿠션도 그런 느낌으로 좋아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지속력만 괜찮으면요. 이제 반대쪽에는 벨벳 쿠션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벨벳 쿠션의 퍼프도 그 히알루론산 쿠션이랑 똑같은 재질인데 색깔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옛날에 클리오 쿠션의 퍼프들이 이 손잡이가 진짜 잘 뜯어졌거든요. 얘도 몇 번 쓰면 뜯어질 것 같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발라볼게요. 이 쿠션도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기만 해도 이렇게 묻어나와요. 이렇게 묻어있는 상태로 한 번 정도 덜어두고 피부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쿠션에서 똑같은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쿨링감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쿠션에 쿨링감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반반 발라주니까 확실히 히알루론산 세럼 쿠션이 조금 더 광이 차르르르하게 도는 느낌이고,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도 광이 돌긴 하거든요. 깔끔한 느낌의 결광 정도의 광이 이렇게 납니다. 이것도 코옆에 붉은기 커버해보도록 할게요. 코앞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 오른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붉은기가 심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요만큼 가려주는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히알루론산 쿠션 발라준 쪽 보시면 피부 표현 자체는 되게 예쁜데 가까이에서 보시면 모공 커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공 옆에서 조금 두껍게 쌓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코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모공들이 뽕뽕뽕뽕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도 바른 직후에는 끼임이나 들뜸은 없었고요. 입가랑 팔자주름에도 끼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직후에 눈가주름 끼임 없었고요. 벨벳 쿠션 쪽 살펴보시면 모공 커버력은 벨벳 쿠션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코옆에도 보시면 되게 큰 모공 가려주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모공이 가려지긴 했는데 제가 아까 양 조절에 실패했거든요. 코옆에 바를 때. 그래서 모공에 살짝 끼이는 게 보입니다. 팔자주름 끼임 없었고요. 눈가 주름 끼임도 없었습니다. 커버력 한번 보시면 이쪽 벨벳 쿠션 바른 쪽에 이마에 제가 이렇게 상처가 났거든요. 딱 이 정도로 가려집니다.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 쌓았을 때는 이 정도로 커버력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세럼 쿠션 발라준 쪽 커버력 보시면 이쪽에 커버가 덜 됐잖아요.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션은 커버력이 쌓이는지 쌓이긴 쌓이는데 커버력을 쌓아도 커버력이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테스트 해볼게요. 페브리형 마스크 쓸 거고, 저는 오늘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마스크 테스트 결과는 외출을 한 다음에 이따 지속력 테스트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분입니다. 8시간 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 지속력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6시 12분입니다. 지금 8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고, 저는 8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외출을 하느라고 8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던 마스크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벨벳 쿠션이고 이쪽이 세럼 쿠션이거든요. 근데 묻어나온 거 보면 좀 많이 묻어나왔다 싶을 정도로 묻어나왔는데 생각보다 세럼 쿠션이 조금 덜 묻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바를 때부터 세럼 쿠션이 조금 더 얇게 발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촉촉한 쿠션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묻어나왔네요. 이제 얼굴 상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히알루론 세럼 쿠션 발라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머리를 자르고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까 이런 게 붙으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모공은 처음 발랐을 때 커버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해요. 크게 모공이 부각된다거나 모공에 끼이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그냥 뭐 처음 발랐던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국이 이렇게 남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묻어나온 거 치고 생각보다 이 마스크에 찍혀가지고 더러운 느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팔자주름이랑 입가에 주름 끼임 없었고요. 근데 이 코 옆에서 마스크에 계속 닿는 이 부분에서는 살짝 뜹니다. 이게 마찰이 되게 심해서 그런가 이 부분은 살짝 뜬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눈 화장 때문인지 눈가에도 주름김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 옆에도 보시면 뭐 심하게 끼었다거나 뭉친다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역시 마스크 때문에 살짝 찍힌 게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의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벨벳 쿠션 발라준 쪽 보시면 역시나 모공에서 끼인다거나 뭐 이런 느낌 없이 모공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무너진 게 보이고 이 윗부분이 마찬가지로 찍히긴 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벨벳 쿠션이 조금 덜 찍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럼 쿠션을 바른 코 쪽이 요 딱 철사 닿는 부분 이쪽이 떴다면 벨벳 쿠션은 뜨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쿠션에서는 팔자주름의 끼임이 심하게 느껴졌고 입가도 살짝 건조해서 뜨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주름 끼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코 쪽 보시면 코 옆에는 뭉치거나 끼이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밑에서는 살짝 하얗게 뭉치네요. 이렇게 얼굴 가까이에서도 살펴봤고 제가 8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속에서 땀도 막 한 바가지로 흘리고 하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코 옆에 이렇게 하얗게 끼인 거는 아까 양 조절에 실패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양 조절만 조금 잘 해주면 이렇게까지 끼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이 세럼 쿠션이 사실 이런 촉촉한 쿠션들을 바르면은 제가 막 요즘에 마스크도 되게 오래 쓰고 있고 이래서 팔자 있는 부분이 진짜 심하게 번들번들 하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벨벳 쿠션은 제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어서 여기가 되게 반질반질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매끈해요. 뭐 여기저기 찍히고 벗겨진 게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팔자주름이랑 요 코 밑에 낀 거 빼고는 그냥 되게 매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놀라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이건 비건 쿠션 치고가 아니야. 그냥 이 쿠션 자체가 진짜 괜찮아. 네. 수정 화장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럼 쿠션으로 수정 화장을 해볼 건데 세럼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찍힌 거 말고는 크게 수정 화장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아래쪽에 수정 화장을 해서 여기랑 여기랑 다크닝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살짝만 묻혀주고 양 조절해주고 수정 화장 해줄게요. 근데 수정 화장을 해주니까 확실히 위에 피부가 조금 지저분했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수정 화장을 해주니까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 드네. 이렇게 딱 반 나눠서 여기만 수정 화장을 해준 상태고 여기는 수정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컬러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사실 이건 컬러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스크에 찍히고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까 날아가고 해서 생기는 컬러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 위에 찍힌 부분까지 수정 화장 해줄게요. 수정 화장을 해주니까 막 그렇게 텁텁한 느낌이나 뭐 수정 화장이 안 된다는 느낌이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그 처음 발랐을 때부터 느꼈던 모공 옆에서 두껍게 쌓인다라는 느낌은 수정 화장을 할 때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찍혔던 자국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아까 이쪽이 조금 떴었잖아요. 떴었던 거는 막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정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뜬 게 안에서 남아있는 그런 느낌? 이제 반대쪽 수정 화장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반쪽만 칠해가지고 다크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굴 반쪽 나눠가지고 아래쪽만 수정 화장을 해준 상태인데 세럼 쿠션에 비해서는 다크닝이라던가 뭐 피부색이 달라졌다라던가 뭐 날아갔다, 벗겨졌다 이런 느낌은 확연히 덜 드는 것 같아요. 나머지도 수정 화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전체적으로 수정 화장을 해줬고 수정 화장 직후에 확실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깔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벨벳 쿠션도 마찬가지로 수정 화장 한다고 해서 막 텁텁하거나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 없이 잘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코 밑이랑 팔자주름이 조금 심하게 끼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실게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뭉친 거 보이시죠? 코 밑이랑
인중 사이에 이렇게 뭉친 거 보이시죠? 막 끼고 뭉쳤던 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수정 화장할 때 조금 아쉬운 쿠션이네요. 하고 뭐 나머지 피부 표현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여기만 좀 심하게 지저분해요. 여기를 양 조절을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클리오의 첫 비건 쿠션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비건 쿠션 치고라는 말을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쿠션들이네요. 전체적으로 평균치 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럼 쿠션의 단점을 꼽아보자면 커버력이 약하고 마스크 안에서 온전하게 예쁘게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막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깔끔한 느낌도 아닌 모공 커버력도 약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쿠션이었고 벨벳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을 못하면 진짜 더럽게 무너질 수 있는 쿠션입니다. 제가 이 인중이랑 코 부분 바를 때 양 조절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수정 화장할 때도 되게 지저분하게 수정 화장이 되고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잘해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 안에 들어있는 이 스펀지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쿡 누를 것도 없어. 그냥 위에서 토토토토토 하고 두들겨 주기만 해도 양 조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쿠션을 사서 사용을 하신다면 절대 쿡 찍어서 눌러 바르지 않는 이상 크게 실패할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안 봤네. 제가 이 위에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들 위에서도 크게 각질 부각이 된다거나 뜨는 느낌 없이 뭐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제품 다 괜찮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건성인 제가 사용을 했을 때 8시간 내내 뭐 건조하다거나 피부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두 제품 다 건성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 쿠션 리뷰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자주름 있는 쪽에서 기름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늘 여기가 막 이렇게 번들번들 하단 말이에요. 두 제품 다 파우더랑 같이 곁들여서 사용하면 뭐 지성분들도 나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쿠션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아니면 비건 제품, 비건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사용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베이스는 사바사, 케바케인 점 꼭 참고 부탁드려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